대주주가 그걸 이제 키워왔잖아요. 키워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형이라고 생각하면 금형으로다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회사를 키워서 상장회사까지 갔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다 가면서 잠깐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인공지능이 잠깐만 대체하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던 회사들이 이제 점점 인공지능한테 이제 밀리면서 인공지능은 공짜인데 나는 똑같은 돈을 벌어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회사를 어떻게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맞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A라는 상장회사는 돈이 500억을 회사에 벌어진 수익으로다가 회사에 보관하는 돈이 예를 들면 500억이 있어요. 500억이 있는데 이 회사는 코로나 이후 또 4차 산업혁명을 왔을 때 기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500억을 들여서 회사를 기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해온다고 손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내는데 이분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만한 그런 역량이 안 돼. 그럼 괜히 500억을 회사 돈을 500억을 투자했다가 그 사업을 자기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고 안 해봤던 것을 괜히 시도했다가 이 500마저 날리면 어떤 일이냐면 누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이 상장 회사를 상장은 됐지만 그래서 이 돈마저 사라지게 되고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가 돼버리니까 그럼 자기는 기껏 회사를 키우냐고 고생했다가 자기 지분도 종이자국이 돼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장회사는 500억 있지만 자기 지분은 100억 원어치가 있다. 그러면 누가 이 지분을 사주면 좋겠죠. 자기한테 100억 주고 사주면 자기는 회사를 자기 힘으로다는 이제는 버거워. 미래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시대를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자기는 이것을 이겨내질 못하면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자기는 개털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 돈이라고 자기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회사들이 저희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다시피 돈이 없어.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겨우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사서 이 경영권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경영권을 갖고 자기 기술을 여기 이제 연구 벤처라든지 연구소 기업이면 자기는 기술이 지금 미래 산업에 발달해 우리 같이 엑소점이라든지 미래에 지금 완전 핫하거든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오송 바이오 특구 뉴스도 봤죠. 오송 바이오 특구에서 1월 1일 날 대전하고 최종 오송하고 붙었어요. 대전은 광역시고 오송은 청주부터는 조그만 데고 그리고 대전은 얼마나 과학자들과 교수들이 즐비하냐 이거. 오송은 뭐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대전과 오송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전보다 오송이 기획서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실무진들이 이 기업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7개 기업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획서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 특구를 대전이 뺏겼습니다. 오송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송이 우리나라 바이오 특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특구가 되면서 바이오 특구는 뭐예요? 경제 특구는 외국에서 그 관세 안 내고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자유무역 특구 뭐 이런데 바이오 특구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줄기세포 시술 때문에 1조가 나갑니다. 1조. 1년에 1조가 외자 유출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법으로 안 돼 있으니까 일본에 가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냐. 미래는 바이오 산업이고 메타버스기도 하고 바이오 산업이 할 건데 그래서 바이오 특구를 만들고 바이오 특구에서만 법으로 허용을 해줘 보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래가지고 바이오 특구 안에서는 이제 일본에 가지 말고 바이오 특구 와서 줄기세포를 시술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에 해보고
3년 후에 전국을 열어줄 건지 아니면 또 3년을 더 할 건지 그것을 3년 후에 결정했다 해서 바이오투구가 만들어진 거고, 그 바이오투구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에 관계된 해외 외자 우리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들을 한번 여기서 이제 기술적 임상이 아니라 기술을 이제 사업화하고 국가에 적용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투구가 오송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셀이 오송의 땅을 산 거예요. 예, 오송의 땅을 사고 거기다 공장을 짓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려 해서 제가 이제 어제 뵌 분도 이제 그쪽에 관련된 NK 세포 이제 이런 분하고 이제 깊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바이오투구가 이제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만든 기술이 어떻게 이걸 잘 빨리 적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거꾸로 한국으로 다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 줄기세포 엑소점을 맞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예. 자, 이제 이런 거니까 여기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상장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돈을 찍어내는 회사라고 봐도 돼요. 예,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식 개념을 증자를 시키거나 이래가지고 막 주식을 팔 수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주식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가 보호하고 국가 경제는 상장 회사 위주로 들어간다,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돈을 주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 기술을 여기다 두면 되는데 대개 벤처 기업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디자인셀. 디자인셀은 논문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특허도 엄청나게 많이 냈고 그다음에 기술도 세계에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 가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200억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요즘 돈 깡말로 있습니다, 기업들. 얘는 기술도 있고 돈도 있어.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이거를 사버리면 상장회사가 상장회사의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이 상장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 상장회사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 회사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술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상장회사가 기술이 제도권에선 상장의 기술이 미래형 기술이 이제 탑재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새 기술을 그동안에 상장할 때까지는 옛날 기술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벌고 그래가지고 상장을 시켰어요. 근데 미래를 대처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기술이 그거기 때문에 오너들이 오랫동안 한 기술로 키운 회사를 기술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자기 돈 하나 못 빼고 상장 폐지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지금 100억이라도 빼면 얼마나 좋아요. 저기 현금 100억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그냥 노후를 편하게 보내자. 그리고 미래 기술을 가지는 회사한테 넘겨주자. 이러다 보니까 돈을 보유하고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딱 이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 가질 수 있으면 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를 이 회사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한 주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가진 회사가 이거 이래다가 미래는 점잖은데 매출이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네. 왜 떨어지는가 할 때 이 기술이 이제 낙후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거 주식 빨리 8,000원이 됐을 때 팔아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심리가 이 주식이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겠죠. 다들 이거 미래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떨어지면 더 일찍 던져야 되냐? 이러는 찰나에 미래의 바이오 산업, 더군다나 바이오 특구가 아니야. 딱 나와버려가지고 줄기세포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리면
야 이런 미래 사업, 그 사업이 딱 탑재되면 야 주식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10,000원이 12,000원에 누군가 산다고 덤벼도 안 파는 거죠. 예, 사람들이 마음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가 뭐까지 가지고 있으면 최고 좋으냐면 보세요. 기술 이런 회사가 돈, 조직은 매출이잖아요. 이게 탁 탑재되면서 매출이 올라가 버리면 이 상장 회사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주 핫한 기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정부가 상장 회사는 모든 걸 회계 관리부터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거든.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경제랑 맞물려 있는 거니까 얼마나 잘 관리하고 했는데 잘 관리하는 기술을 국가가 막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수술해 줄 수는 없잖아요. 관리만 잘했지. 잘 관리하는 회사에 이런 벤처의 기술이 탁 탑재돼 가지고 이게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국가가 박수 쳐주는 겁니다. 지금 디자인셀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 예, 노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디자인셀의 좋은 기술 가지고 있는 자본 벤처가요 200억 가지고 있는 회사 없습니다. 예, 요즘 기술 내는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몇 억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거기 한 5억 정도 꽂혀주면 기술 그 연구하는 연구 회사들은 꽃이 펴 5억 정도면. 근데 어느 미친 놈이 300억을 꽂아줬어요 여기다가. 그 미친 놈이 여기 있습니다. 예? 300억 꽂아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 가치를 본 거예요.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가 충분히 임상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를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국내 경기, 세계 경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얘를 키워가지고 매출 키우고 임상까지 가서 상장을 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이런 회사가 이제 우죽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제 눈에 감지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식 수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예, 이식 수술 들어갈 수 있잖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회사의 6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파이가 큰 것에 30%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얘기예요? 그잖아요. 이것이 더 커져 버릴 건데. 예. 여기서 저희가 매출을 100억을 매출을 띄웠을 때의 이 가치하고 비상장 회사가 100억 매출 띈 가치하고 상장 회사가 100억 매출 가치를 따지면요. 여기는 50배를 가치를 평가해 줍니다. 100억 가치면은 5조 가치를 따져 주는 겁니다. 50배 아니 5천억 가치가 되는 거 5천억 가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50배를 차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스톤이 지금 용광로가 돌아가 가지고 포스코라든지 일본의 모 회사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 900억 목표로 지금 용광로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900억 되면 얼마 가치가 아니면 4천억 가치가 되는 겁니다. 4천억 가치. 그렇게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요 기술이 여기다가 기술이 좋고 여기다가 매출을 100억을 띄워주는 것보다 그럼 100억 띄워주면 여기는 가치가 500억이나 1000억 가치가 될 수 있겠죠. 비상장이니까. 근데 그 100억을 여기다 띄워주면은 얘는 50배 가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성공자라고 우리가 이제 원업인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조다 매출을 딱 우리 3만 명이 또는 3만 명이 5만 명, 10만 명 만들면서 매출을 올려줘 버리면 여기는 조 단위의 기업으로 키워줄 수 있다. 왜? 제도권의 안정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데다 기술이 탑재됐는데 그 기술이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바이오 특구가 만들어지면서 시기로다 지금 핫한 그런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완전히 끝내놨죠. 특허를 가지고 있지.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딱 탑재가 되면 엄청난 기업 가치로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상장회사 들어서 좀 한 번은 뒤로 물르더라도 그게 더 점핑했는데 경영권을 가져오니까 이게 우리 회사가 되는 것 아니겠냐.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너비 그룹은 이제 두 개의 큰 맥락으로 지금 이제 구조 조정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왜 트라이스톤을 잘 키워놓으면 트라이스톤이 돈이 더 될 건데 왜 자꾸만 그걸 팔려고 하냐면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장회사 하나를 인수해서 상장회사는 메타버스로 키워나가겠다. 또 상장회사 하나는 우리 줄기세포 엑소좀 기술을 넣어가지고 바이오 산업으로다가 키워나가겠다. 이게 이제 워너비가 가는 양대 축입니다. 예,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를 거대한 회사를 만들고 하나는 바이오로서 엑소점 줄기세포 엑소점에서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단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들이 그냥 이제 끝날 때 거의 다 돼가는지 아주 요즘 발악하고 있습니다. 막 경찰청에 가서도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들이 막 무서워할 것 같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경찰은 국회 가서 이러면 이제 선거 앞에 두고서는 뭐 할지 모르는데 경찰은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조사를 9시간 반 받고 와가지고 계속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우리의 자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조사받고 온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겁니다. 안티들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들의 자료를 줘야 돼. 그들의 자료가 뭐가 있냐고. 환불을 안 해준 경우가 없는데 전액 환불해달라. 그러면 전액 환불을 받아야 되는 권한의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냐고. 그냥 읍소하는 거란 말이죠. 읍소가지고 안 되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뭘로 해요? 피켓 들고 이거 하는 거라는 거지. 아니 피켓 들고 이거 해가지고 나라 법이 다 바뀌어버리면 세상 꼴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료를 주는 거죠. 자료. 그럼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저를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저를 부르지 않고 그들의 자료를 그들의 자료 우리 3만 명이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3만 명 중에서 센터 중에서 일부 부르고 그런 걸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를 딱 부르니까 변호사랑 같이 딱 대동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철저한 회사 자료를 정확하게 딱딱 제출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는 우리를 완전히 유령 사자 회사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제가 50억, 100억 가치에서 50억 투자한 트라이스톤은 지금 1000억대 이상의 가치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온은 40억대 제가 20억을 투자해가지고 51% 지분 가진 회사는 지금 250억의 기업 가치 평가가 됐습니다. 올라갔잖아요. 기업 가치가. 왜? 기술이 완성돼 가니까 완성돼 가고 이게 마케팅 할 수 있는 건 매출이 뜨니까. 아라온 매출은 누가 매출해서 우리가 아라온 제품을 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떴잖아요. 매출이 뜬 겁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셀은 매출이 없다고 기술만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화장품을 엄청 팔아줬잖아요. 그게 매출이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술 플러스 매출이 그냥 쫙쫙 올라간 그런 회사들이 지금 줄비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료를 매출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료로 하는 거죠. 자료로. 자료가 없으니까 피켓 들고 읍소하는 건데 그런 시대는 아니다. 50명이 올라가든 100명이 올라가 봐라. 제가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면 몰라. 이미지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피켓 안 들 테니 자기 요구 들어줘라. 제가 들어줄 얼굴이에요? 안 들어줄 얼굴이에요? 지금 이 사태가 그거 돈 안 주다가 지금 백두산 카페 돈 안 주다가 이 사태가 발생된 건데 이양 버린 몸
예, 이왕 버린 몸, 예, 그거 타협할 것 같아요. 지금 막판에. 예,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제 변호사 법무팀이 딱 세팅되기 때문에 다 고수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여러분 서명해 주는 거 잘 해주십시오. 센터에서. 왜냐면 회사가 고수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는 거고 센터에서는 45번 들어가잖아요. 예, 센터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명한 500명, 700명이 동시에 서명 들어가게 되면 안티방 가서 열심히 지금 안티방에서 활동해 보라 이게요. 그 안티방을 향해서 안티방이 불법적 일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이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서류들 다 조작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급여 다 조작하고 저에 대해서 다 조작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안 볼 것 같아 다 보잖아요 회사에서. 다 쳐다보잖아요. 우리 사업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사원에선 다 스크랩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45개 센터가 동시 고발해 버릴 거니까 안티방을 허위사실 유포 그다음에 명예훼손 제 명예훼손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전 모시기 이러면 명예훼손에서는 좀 피했는데 제 이름을 그냥 노골적으로 써내고 우리 직원들 노골적으로 써냈잖아요. 다 그게 명예훼손. 그다음에 최고 무서운 건 뭐냐면 기업 신용훼손죄. 이걸 사람들이 이게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기업 신용훼손죄, 기업 신용훼손 이거랑 비슷한 게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1인입니다. 기업 신용훼손은 기업 법인하고 다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3만 명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센터는 돈 들여가지고 임대했잖아요. 그리고 월세를 계속 내고 있고 그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워너비의 브랜드로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워너비 브랜드가 깎이면 당장 내 아들 딸부터 엄마 아빠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우 저 워너비 그동안에 워너비 얘기했는데 워너비 알고 봤더니 사기래. 지금 어느 내가 단톡방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워너비 전부 사기라고 해. 지금 기업 신용을 시키고 있잖아요. 기업 신용을 훼손하고 있잖아요. 개인 훼손은 개인의 명예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는 게 어려운데 기업은 쉬워요. 조직원이 몇 명이냐? 조직원들이 작년에 수당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기업은 어느 정도 매출을 띄웠느냐? 저희 작년에 3천억 매출 띄웠습니다. 2023년 기업 신용에 3천억 매출 띄운 회사고 기업 멤버가 3만 명이 3천 명 탈퇴해가지고 2만 7천 명이 있습니다. 워너비에 소속되는 센터가 45개 센터가 사무실을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신용에서 걸리면 안티방의 사람들 n분의 1로 보상해야 돼요. 활동하는 사람들 n분의 1 보상하고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글을 누가 몇 번 썼느냐 그거 다 나가야 됩니다. 글 쓴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 신용에서는 돈과 직결되고 압류와 직결됩니다. 왜? 개인은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돈 가지고 해야 되니까. 기업은 압류를 딱 걸어버리고 뭘 했냐면 그 공탁을 걸어버리는 순간 다 통장 압류돼 버립니다. 여기에 활동한 사람들 압류 딱 걸린 순간 우리가 10억 딱 걸어버리면 10억 떨고 n분의 1로 딱 털어가지고 압류 걸어버리면 어떻게 냐 글 쓴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글 몇 번 이상 쓴 사람을 압류 걸겠다라고 하는 거면 통장 압류 싹 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감사팀 들어와 있죠. 회계팀 들어와 있죠. 지금 워너비가 제 목표가 뭐예요? 상장해서 2개를 끌고 이제 메타버스하고 바이오로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알려진 법인 말고 안 알려진 기술가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겨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워너비가 금융감독원에서 그 주의가 내려가면 이제 그 기업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것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거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겁 없이 기업 신용훼손을 걸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워너비자는 빼고 전모식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제 이름 개인 이름은 하더라도 명예훼손, 명예훼손. 근데 명예훼손도 제 명예가 얼굴은 봐서 없어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저희 명예의 가치입니다. 소속원 3만 명을 가지고 있는 명예훼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만 명 교인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면 초대형 교회겠죠. 초대형 교회. 3만 명 교인을 보유한 목사의 명예를 건드려 봐요. 저 목사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 그 명예훼손에 그냥 대충 잡아봐도 규모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에 다니는 분들을 이해를 하겠어. 3만 명 성도 수를 가지고 신도를 가지고 있는 그 절의 주지스님을 저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 명예가 얼마나 훼손되겠냐 이거예요. 왜? 3만 가정이잖아요. 그 3만 명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전용철은 다 우리 3만 명에 연관된 분들 곱하기 10이면 30만 명한테 전용철은 사기꾼이 돼버렸잖아. 그거를 공공연하게 안티방이나 이런 데서 기록에 남기는 데다가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명예훼손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왜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했냐면, 제가 강의하면 제가 올라오면서도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직급이 다 다르고, 마음씀이, 충성도가 다, 원업이 된 충성도가 다 다르고, 또 안티도 있고, 강의하자마자 나가면 안티방에 올라가. 제가 나간가도 이제 안티방에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너무 충성파 입장에서 정말 친절하게 회사를 얘기하면 안티 쪽에서 딱 걸고, 그러니까 정보를 주지도 못하고, 안티 때문에 정보를 안 주면 외부에서, 부산에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맨날 재탕해 먹는 얘기만 듣다가 하냐, 이제 이러니까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새로운 정보를 드렸지만 새로운 정보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게 많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그룹장 강의라든지 운영위원회 할 때는 다 얘기 안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도 다 받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솔직하게 다 하고, 뭐 저에 대해서 뭐 별 얘기 다 나오고, 뭐 집 얘기 다 나오고 뭐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은 왜곡돼 있다라는 것은 알면 좋겠고요.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고, 워너비에 4천억 이동안에 매출 뛴 것은 수당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값에 나갔고, 그 다음에 투자한 데 나갔고, 운영비에 나가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썼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부동산을 소유해야 됐냐면, 예전에 제가 75억 매출하고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빚잔치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 투자만 해버렸어요, 기술에다가. 왜? 그것은 그 발전기에서 뭔가 결과를 내려고 계속 투자를 내버리고 아무것도 빚잔치 할 게 없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와 실패했다 하더라도, 돈을 날렸더라도, 야, 우리 가가지고 약주라도 한잔 하고, 하고 헤어지자. 약주 파는 벌릴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주 파는 벌릴 건.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너비 그룹을 할 때는 우리 바이오하고 우리 메타버스 IT 쪽에 관계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소부장 소재 사업에다 투자해야 되겠다는 게 트라이스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온천이 터지면 가치가 1,000억대 이상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한 게 캥거루랜드.
그다음에 그 에어돔을 통해서 전국 지사하고 그 농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농업과 관광 이제 그 몽골하고 되겠는데 그게 그 에어돔. 그다음에 부동산들 이왕이면 새 들어 살지 말고 건물을 사버리는 게 나으니까 건물을 사는 것입니다. 왜? 새는 어차피 법인세 털 때 털면 되지만은 그래서 새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매출이 많이 뛰는 데는 법인세가 많이 나가니까 새로 털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잔치에 쓸 수 있기 위해서 부동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확보니까 저는 재산이 없잖아요. 제가 재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내구세네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재산 갖지 않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사는 부동산에서 제가 사는 겁니다. 예, 대표님과 얹혀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압류되니까 같이 압류되는 거잖아요. 왜 압류돼? 예, 아이 뭐 세금을 세금을 떼먹지 않는다. 제가 언제 세금을 떼먹는 건 뭐겠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세는 게 떼먹는 거지. 세무 신고를 다 했는데 막 KBS에서 막 터지고 막 이러니까 환불 사태가 일어나고 환불 사태에 잔고를 갖다가 100억 있는 잔고를 다 털었는데도 300억 이상 막 환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해는 걸 걷어서라도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하면 고소고발건에다가 피해 코스프레가 나오니까 환불에다가 막 주력을 하면서 그 많은 3천 명이 하는 걸 환불을 저희가 다 한 건도 환불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들은 100% 받으려고 했지만 법정으로다가 법에서 환불해줘야 되는 수치만큼은 100% 해줬습니다. 예? 저희가 환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KBS의 뉴스에 1월달, 2월달 얼마나 작년에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가 버틴 거예요. 예. 세금은 국가에다가 빚진 거니까. 그랬는데 지금 안티방에서 난리를 치는 아주 괘씸한 회계부장이 있습니다. 예. 회계부장 그 양반이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예. 왜냐면 기업 사냥꾼이야. 예. 왜냐면 요런 이제 불법적 요소가 있는 회사로 싹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자료를 다 모으는 겁니다. 자료를 다 모아.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수정을 해가 음해를 꾸며. 그래서 안티들한테 살살 흘리면서 분위기를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저걸 하는 거예요. 협상. 예, 협상하는 거예요. 돈 뜯어가는. 그래서 딱 저희 회사 6개월 있다가 탁 나가는 거예요. 왜? 6개월 후에는 뭐 받아요? 저 있잖아요. 노동자 받는 거. 실업급여. 실업급여 딱 6개월 내기 전에 딱 나가가지고 그렇게 안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했습니다. 예, 저희가. 예, 그래서 이제 이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우리가 세금을 못 내면 분할 신고할 수가 있어요. 분할. 예, 그렇죠. 세금은 우리가 원체 많이 냈으니까 세금을 분할하면 충분히 해주는데 그걸 아무 세무세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이 이렇게 밀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자기는 싹 퇴직할 때가 되니까 질문을 계속 받아놓고 책상 안에다가 다 묻어버린 거예요. 보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세청이 뿔따고 난 거잖아요. 뿔따고 나니까 압류를 걸었는데 이 양반이 퇴직하고 다음날 압류가 걸리니까 이제 뭐라고 사인을 해줬겠죠. 거긴 뭐 싸가지가 없다. 예? 불법이고 막 이렇게 가지고 했겠지. 그래가지고 퇴직하고 다음날 압류가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놓은 전 부동산에 압류를 딱 걸어놔 버린 겁니다. 예. 그게 그 장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난 때문에. 그러니 저희가 통장 압류까지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기업을 해왔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뭐가 인 걸 가지고 국세청 가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장은 다 풀어준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게. 그럼 부동산은 어차피 걸어놓은 부분이고 우리는 뭐 부동산은 지금 팔 때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태인 거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부덕한 회사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환불하는 사람을 세금을 모아놓은 거라도 줘서라도 지금 기업을 유지해 가야지 되지. 세금은 다 내고 100% 세금 내고 환불하는 사람 환불 안 해주는 게 잘하는 거냐고요. 자기네는 그렇게 해가지고 환불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얼마나 챙기고 나갔잖아요. 여기 27,000명은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가는 건 뭐라고 나갔어요? 우리 27,000명이 전부 다 피해자로 나가고 있잖아요. 다 환불한 거예요? 다 탈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27,000명은 같이 일하고 있는 건데 밖에 나간 일부가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뭐 피해액이 3천억, 피해액이 3천억이 뭔 피해액이야? 여기 자기는 나간 사람만 좋아, 나간 사람을 피해액이라고 손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300억이라 해야지 맞는 거지. 왜 3천억이라 했냐 이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곡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라고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기업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을 어기지 않고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을 버티는 거예요. 다른 기업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가로 코인 우리 주식을 디자인셀 주식을 드리는 것은 너무 과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62%를 가지고 있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라 이 지분을 일부를 털어야 아까 얘기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돼요. 여기에 너무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매각을 하면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디자인셀 기업 가치 평가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560억 평가로 해가지고 주당 4,000원씩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지분을 62% 획득할 때 한 주가 4,000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2023년 1월에 들어갔을 때는 매출이 없었거든. 근데 디자인셀이 그 사이에 1년 동안에 연구도 더 많이 했고 매출도 띄웠고 화장품도 개발해서 생산해냈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매출하고 연관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돈이 없었을 때 기술은 이게 기술입니다. 이 해골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기술에 이렇게 살이 입혀지면 미남이네, 잘생겼네, 일 좀 꽤 잘하겠는데 이래서 가치가 여겨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갈 때 기술은 반드시 돈이 들어가면 기술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기술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고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기술은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도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때깔이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막 미용실도 가서 하고 막 뭐 별의별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사람이 때깔이 나는 거예요. 기술도 돈이 들어가야지 때깔이 나기 시작하면서 기업 가치가 있어 버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 실력이 1,000억짜리 기술인데 이것을 1,000억짜리라고 안 합니다. 기술만 가지는. 근데 이 기술에 100억이 딱 기술에 합쳐지면 1,000억 가치가 되겠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돈이 붙었을 때 기술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는 돈이 없는 회사의 디자인셀이. 그러니까 해골만 있어요.
해골만 있는데 거기다가 300억을 탁 얹어져 버리니까 기업 가치가 3천억 가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은 돈이 없을 때는 학교 가서 돌아다녔을 때도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도 에이 저뭐 별볼 일 없다 이러다가 돈이 딱 들어가니까 어디 들어가면 막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그 기술이 돈과 결합해서 어떤 일을 벌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예. 그래서 기업 가치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4,000원에 받았을 때의 기업하고 지금 우리가 돈을 투여해가지고 그때의 가치는 확연히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너무 많이, 지분이 너무 많으니까 지분을 외부에다 팔아야 돼요. 6,000원에 팔 수도 있고 8,000원에 팔 수도 있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한테 팔면 그 주식 권력 있잖아요. 예, 과반일수의 권력을 행사할 때 예, 어렵잖아요. 왜냐면 제가 말고 저 말고 남들이 예, 담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해가지고 아이 워너비 그랬더니 소문이 안 좋은데 예, 우리 담합합시다. 예, 소액 주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대표에서 바꿉시다. 바뀌어야 되냐? 다 우리가 잡아놓은 거 이사 바꿉시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반 지분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 주식을 남한테 못 주고 우리 회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우리 편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주면서 남길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4,000원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예. 그 하나도 남기지 않으니까 우리 세금 낼 일도 없어요. 세금 낼 일도 없어요. 4,000원에 받아서 4,000원에 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주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420만 주를 내보내야 됩니다. 420만 주. 예. 엄청 많죠. 420만 주가 30%입니다. 예, 30%를 내야지 이제 상장회사하고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0만 주인데, 예, 그래서 어제 10만 주에니까 10만 주가 다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10만 주를 원가로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더 이제 요청해 가지고 10만 주를 더 원가에 주기로 한 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100원이든 200원이든 이제 올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회사도 좀 이제 남기면서 올려서 쭉 올려서 기술 평가가 아니 기업 평가가 나오면 이제 얼마 평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더 올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뭘 했냐 지금 오늘 얼마 그러니까 얼마 올라갔어요? 거의 예? 지금 8원이에요? 아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 USDT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 USDT 바꿔가지고 예, 저희가 주식을 판매한 것은 어디다 쓰냐면 프랑코를 올리는데 예, 그거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출이 자꾸만 우리 워너비가 막 조선비제 뜨고 그러니까 금융권이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봐요? 금융감독원 눈치를 보니까 대출을 자꾸만 안 해줘요. 대출 푸빙해 주는 거로다가 해가지고 50억은 받을 거라고 했는데 금융권이 좀 웬만하면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더 보수적이고 더 경직돼 버리니까 우리가 서류를 내고 그래도 이 안티들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트라이스톤에서 빨리 매각이 되는데 그것도 가치는 높게 평가를 받아도 공장이 팍팍 돌아가고 그 증권사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협상이 또 어떻게 뜻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트라이스톤 대표가 가진 멱살을 잡고 이 AXX를 하고 싶은데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니까 예, 환불은 계속 일어나고 본사 돈은 환불해야 되고 예, 또 운영은 해야 되고 예, 조직이 아직 매출이 안 뜨는 자립되지 못한 계열사를 또 살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메타이언 플래그 같은 거기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니까 그거 월급 줘야 되지 막 예, 우리 월급 우리 50 워너비만 해도 50명인데 예, 계열사 살려야지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예정된 대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본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막 별의별 소리 또 더 들리고 막 그러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프랑코 코인을 이제 쭉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리고 우리는 마케팅을 다시 들어간다. 왜? 3만 명이 지금 올스톱 돼 있는 상태에서 3만 명이 뭐라도 물건을 팔아줘야지 우리는 그 수익을 가지고 프랑코를 올리든지 뭐 메타버스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3만 명은 수당 안 나온다고 올스톱 돼 있지. 영업사원들이 삼성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하나도 보험을 안 하고 움직이면 삼성생명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이거죠. 영업을 해줘야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을 다시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케팅 들어가기 전에 코인가를 좀 올린다. 프랑코 코인가를 올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매우 신경 쓰는 게 이제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전에 회원 중에 어려운 분들은 뭐가 됐든 준 코인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장만해서 명절에도 세야 되지 않냐. 이거 명절 세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명절 중에 추석 명절보다 설 명절이 최고 고루와 최고 고루와. 이놈의 세배는 왜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가면 조카들 와서 꾸벅꾸벅 세배하는데 쭉 서 있는데 세뱃돈 줄 돈이 없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저 어려운 시절에. 이게 조카들이 점점 나한테 오는데, 삼촌 이러면 옛다 이러고서는 손 쳐야 되는데, 손바닥 쳐야 되는데, 그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 못 주면 그냥 농담 삼아서 손바닥을 이렇게 쳐버려요 그냥. 근데 그게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다음에도 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벌개집니다. 벌개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가요. 자존심이 시궁창에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못 가. 그래서 어머니, 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다음에도 어머니 왜 자꾸 명절에 이렇게 급한 일이 생기나 몰라?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설 명절에 어려운 분들 코인에도 팔아서 만족한 코인 42원에 드렸으니까 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팔아서 다음을 기약을 하고, 수당은 계속 나가니까 다음 기약하고 어떻게든 설을 좀 보내시라고. 그래서 주식이라도 팔고, 좀 아직 뭐 주식을 지금 당장 팔아야 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상장하는 게 이제 5월 중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부지런히 파는 겁니다. 왜 코인 프랑코를 좀 올려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돈에 여유 있는 분들은 지금 원가 있을 때 사두시고, 왜냐면 사둔 것이 나한테는 이득이고 우리 3만 명 회원 중에 어려운 분들한테는 설 셀 수 있는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여유 있는 분 사두면, 주식은 코인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이 존재하는 한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 디자인셀은 핫합니다. 흐름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사의 팩트입니다. 회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회원들을 살리려니 국가의 세금을 못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금 계산하니까 넣고 빼고 하니까 100억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90억을 제하고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그 환급금을 받으면 돌아가는 건데 연말에 신청을 했더니 그 모르고 한 거죠. 연말에는 국가 세금이 없잖아요. 다 바닥난 건데 연초에다 써버리는데, 그래가지고 연말에 신청한 게 세금을 주나요? 공무원들이. 무조건 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해. 조세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 받아가지고 재판정에서 줘라 하려면
내 책임은 아니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에 윗선에서 예? 막 100억대를 환급을 해주는 사람은 너 이놈 새끼 말이야. 어떻게 잘못된 네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했나 해가지고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면 자기가 피곤하잖아요. 근데 자기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환급 못 준다 결정을 해버려. 그런데 심판을 가지고 주라면 야 너 그래도 끝까지 잘 버텼네. 예,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 부르는 거야. 뭐 5천만 원, 뭐 300만 원, 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주지만 저희 같이 뭐 100억대 이상 되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거절되는 거예요. 거절되고 그래서 조세 심판 들어간 겁니다. 예, 재판정에서 재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납세 신고는 철저히 했거든. 납세 신고. 예?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 그거는 납세 신고를 포탈하는 거잖아요. 납세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당하거나 결국은 그 다른 것은 탕감을 받아도 세금 탕감은 안 받습니다. 예, 죽었다 해도 죽을 때까지 무덤 갈 때까지 내야 돼요. 예, 저희는 그걸 철저하게 하는 회사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다. 이건 철저한 왜 국가를 위해서 일하려는 회사가 국가의 사람 복지, 국가가 해줄 일을 우리가 위기가정 청소년을 돕고 4차 산업혁명의 노후가 고루한 분들을 10만 명을 케어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회사가 법을 어기거나 세금을 포탈하면 안 되지 않냐. 세 번째는 트릭 쓰지 않는다. 예,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원칙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이래 이래서 못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희 와서 막 교회까지 쫓아와서 자기 50%밖에 환불 못 받았다고 나머지 달라고 떼쓰는 거고, 저가 개인적으로다가 저 아는 사람은 와가지고 또 제한 단톡으로다가 얼마나 막 카톡으로다가 오는지, 이게 카톡 그 번호가 있으니까 누가 왔나 이러서는 보면은 전부 그런 거예요. 예? 막 저를 겁박하기도 하고. 근데 만상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교회 와서 데모한다고 해주면 그게 트릭입니다. 예, 트릭이잖아요. 예, 그래서 트릭 쓰지 않는다. 원칙을 지킨다. 예, 그런 부분이고 숨기지 않는다. 예, 저희는 하나도 안 숨깁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숨기다니까 그냥 개인 회원이 저한테 막 질문하고 어쩌저쩌고 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그 개인 회원이 안티인지 뭔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 사람을 일일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주냐고. 예, 임원들한테 그룹장님들이나 운영위원한테 저희 회사에 대한 것을 질문하면 다 답변해 주는 거예요. 질문하면 다 답변해. 왜? 그분들은 비밀유지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무거운 비밀이 세면 셀수록 죄값도 무거우니까 예,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은 예, 왜 회원들한테 뭐 숨기지 않는다며? 왜 안 숨기지 않는데 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예, 그걸 다 얘기해 주라는 게 숨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지 않냐 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다 공개합니다. 예, 그래서 트릭을 안 쓰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트릭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기조, 원칙을 가지고 쭉 나가는 거니까 워너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단계를 지나갔어요. 예, 한 아이템 가지고 그거 돈 돌려 가지고 그 한 아이템의 회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IT와 BT 쪽으로다가 딱 그다음에 소재 산업으로다가 관광 사업으로다가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더 확산되는 사업까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기업 계열사가 어디까지만 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공개했잖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확산돼 나갔기 때문에 워너비는 든든하게 가고 있습니다. 안티들이 정보를 왜곡하고 공격용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고 아다르 쓸 때는 진짜 같은데 어로 해버리면 이게 엉망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칼 지를 때는 정직하게 딱 칠할 때는 대나무가 튼튼한데
이걸 각을 딱 바꿔가지고 말을 싹 비켜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의 정보를 공격해가지고 이러면 치명적인게끔 정보를 싹 바꿔가지고 치려는 거예요. 그럼 대나무가 날아가니까 각을 바꾸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안티들이 각을 바꾸는 겁니다. 예, 각을 싹싹 비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워너비를 부정적인 회사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제 윗선을 통해서 운영위원이나 그룹장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룹장들이 저한테 물어봐서 그대로 가르쳐주면 비밀리지 계약에 취소되니까 그룹장들이 내가 확인했는데 괜찮다. 사실과 다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그룹장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비밀을 새나가면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워너비가 지탱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정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3만 명이 아무도 안 움직여도 워너비는 굴러갑니다. 예, 안 움직여도 워너비는 굴러갈 단계가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수준에서는 워너비 계열사들끼리 굴러가면 우리 직원들은 먹고 살지만 언제 수당 주냐고요. 언제 수당 주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같이 굴러가 줘야 됩니다. 아직은. 왜냐면 그 이상을 이렇게 수당으로 다 나가려면 같이 굴러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랑코 코인가도 올라가고 매출도 좀 더 올라가고 그렇게 으쌰으쌰 해줘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하면 이제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을 할 프랑코 코인이 좀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마케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명절 때도 좀 어느 정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코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으로다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 마케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제는 수당은 신 마케팅 할 때 수당이 많이 들어옵니다. 맞잖아요. 짧은 시간에 매출이 팍팍 뜨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신 마케팅에 어차피 우리는 계보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보를 바꾸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왜? 한번 계보 G딜러에서 K딜러 바꿀 때 계보 알아서 선택하라고 해놨더니 빼갔는지 뺏긴 건지 서로 자기는 오라. 자기는 오라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놈이 내 밑에를 빼갔다고. 이런 걸 빼갔다고. 빼간 사람은 나는 빼가지 않으려는데 왔다고. 저놈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나한테 온 거라고. 이러다 보니까 이놈 저놈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사장들끼리 싸우고 막 이사는 이사들끼리 싸우고 온 전쟁통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계보는 바꾸는 게 아니구나. 저도 이런 건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예요. 계보는 바꾸는 게 아니구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자타가 공인될 때 그때 바꾸지 않는 한은 계보 이동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계보는 이렇게 저희는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쭉쭉 나갈 때는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니까요. 10배씩 막 조직이 늘어나니까 수당이 많이 들어. 사장이나 이사나 본부장이나 이때 수당이 많이 들어가서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맨 마지막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거냐. 이게 마케팅 신사업 아이템. 이 마지막 사람도 후회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이 아이템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출을 일으켜줘서 4천억이나 매출을 일으켜줘서 수당도 충분히는 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IT나 BT나 이렇게 미래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회사는 갖췄는데 그거는 당장 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도 1년을 기다려주고 3년을 기다려줘서 이제 5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건데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저희가 대박을 터뜨린 메타버스라든지 바이오에서 대박을 터뜨리면
여러분 평생 워너비가 존재하면 평생 연금이 되는 거고 대대로 자식들한테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여기 수당이 되니까 그냥 이게 돈 넣고 돈 먹기가 돼가지고 이 밑에는 뭐야 나는 밑에가 안 올라오니까 여기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적 개념의 사업했을 때는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해가지고 당장 돈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직원들도 먹여 살리고 이런 아이템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돈 되는 거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래적인 걸 잡아야지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4차 산업혁명 걸. 이거는 큰 프레임에서는 잘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안티들이나 부정적인 사람이 워너비 죽일 놈, 전영철 죽일 놈 이런 거지 우리는 미래 사업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이제는 미래 사업은 이제 튼튼하게 이제 IT 쪽에는 7개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BT 쪽에 회사가 또 몇 개 더 있고 그다음에 또 혹시 몰라가지고 발전기 쪽에다가도 에너지 쪽에다도 투자를 하고 소재에다도 투자하고 관광에다가도 투자를 했습니다. 관광. 그것도 올 이제 조금만 지나 보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가야 됩니다. 가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일어나고 있고 한데 자 이제는 새로 신마케팅 얘는 이래나 저래나 됩니다. 이건 뭐 조개 껍질을 팔든지 돌멩이를 팔든지 여기는 돼요. 근데 여기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기에 당장 돈 되면서도 첨단해야 되는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제 그룹장님들이 가서 이제 다 조사하고 오고 오늘은 이제 사장단들이 가서 조사하고 답사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됐다. 이제 슬슬 발동 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똥 아이템이다. 똥. 똥협인데 농협 수협 그 축협 똥협이 있다. 근데 제가 야 똥이 뭔 돈이 되겠냐 이랬는데요. 똥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특히 똥 중에 돼지똥이요. 돼지똥 그 냄새 때문에 그 돼지똥 자원화 이런 센터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엄청 지원해가지고 전국에 자원화 센터가 있습니다. 똥 처리하는데, 똥 처리하는 데가 똥 톤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아. 톤당 돼지똥을 받아야 되는데 돼지똥이 하루에 수십만 톤이 생깁니다. 수십만 톤 돼지똥이. 그러니까 그 처리가 그런데 거기가 제주도는 문 닫았어요. 이 처리가 안 돼. 이 똥 냄새를 이게 어떻게 감당하는데 처리하면 똥을 버려줘야 되잖아요. 농토에 이게 비료가 되게 만들어 가지고 퇴비가 되게 만들어서 버려야 되는데 똥은 아주 적절하게 영양가 있게 했는데 이 냄새가 안 없어지니까 버리는 데가 싫어하잖아요. 이 똥 냄새 나는 거 어디다 버리냐고 농사 짓는데 한때 농사 안 짓는 농한기 때는 버리겠는데 이제 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냥 온통 논땡이 밭대기가 똥 냄새 나봐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화 처리하는 데들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돼지 농장들이 소는 풀 먹고 자라는 애라 그나마 덜해요. 닭도 먹이 먹고 자라가지고 덜한데 이 돼지는 잡식성이라 80%가 물커 물이 있단 말이죠.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80%가 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 그
생명과학연구원 대전에 거기에 저는 미생물 제가 그 신종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미생물은 충남대학교에 제 미생물이 보관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생물을 처음에 발견한 사람에게 그 미생물 이름을 붙여주게 돼 있어서 제 미생물 이름이 플루크균이라고 했습니다. 플루크균. 예. 플루크는 우연히 일어난 은혜 이런 뜻입니다. 플루크. 그래서 플루크라는 발음을 일본 애들이 못하니까 후루쿠 그랬어요. 예, 야이 당구를 쳤는데 피사리가 났는데 쓰리 쿠션이 나오니까 야이 후루쿠다 너. 실력대로 안 치고 우연히 맞았다 해가지고 후루쿠라는 거예요. 후루쿠.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했지 미생물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 독특한 은혜가 돼가지고 pH 1 강산성에서 pH 14 강알칼리에 다 살아나는 미생물, 그 다음에 끓여도 안 죽는 미생물. 그래서 이 균이라는 균은 전투력이 강해가지고 유용균은 같이 잘 지내는데 부패균은 싹 죽여. 살모넬라균 딱 죽이고, 그 대장균 싹 죽이고. 그랬더니 누가 얘가 이렇게 세면 골프장 잔디 노랗게 만드는 균이 있어요. 옐로우 패치. 그다음에 골프장 잔디를 빨갛게 죽이는 게 있어요. 레드 패치. 이거는 막 그 균이 하나 보이면 사방 5m, 그 5m를 싹 드러내야 됩니다. 그 균이 얼마나 강했냐면 얘 균만 잡으면 떼돈 벌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충남대학교랑 해가지고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그 균을 갖다가 우리 균하고 붙였잖아요. 싹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균이. 그 대단한 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균 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데 그 마늘하고 쑥을 얘 균으로다 발효를 시켜봤어요. 마늘하고 쑥하고 발효시킨 게 왜 그랬냐면 제가 웅료수라고 했어요. 웅료수. 웅녀가 뭐예요? 곰이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쑥만 먹고 사람이 됐잖아. 그래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얘를 발효시켜서 먹이면 사람 구실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웅녀수를 만들었어요. 웅녀수. 그래가지고 딱 2개 마늘하고 쑥만 넣고 발효를 시켜봤어요. 새카마잖아요 얘가.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얼굴이 그냥 피해쩍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소개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그 빚쟁이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위가 물만 먹어도 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피해쩍 마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웅녀수를 바카스 병보다 조금 더 큰 거 있잖아요. 조그만 음료수 병에다 제가 담아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요거를 먹고 이거를 먹고 좋으면 그 다음부터 살아.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살아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는데 전화로다가 먹었더니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사겠지 기다렸는데 안 사요. 그래서 왜 그래?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걸 먹고 위가 좀 좋아지고 먹고 그러니까 살이 붙으니까 빚쟁이들이 더 덤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빚쟁이 덤벼가지고 그냥 아픈 게 낫다 이거예요. 몸이 아픈 게. 그 웅료수를 개발했습니다. 웅료수. 그래서 제가 위기장이 아프고 그러면 먹어요. 이제 하여튼 제가 미생물 뭔 얘기했지? 그래서 인삼콩나물 만들어가지고 여기 대전에 큰 병원 있어요. 건양대병원에 제가 인삼콩나물 납품한 거 아니에요? 인삼콩나물, 사포닌이 많은 콩나물 되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돼지똥 냄새만 없애면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성에 가가지고 그 돼지똥 축사해서 막 정화 시설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이 냄새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생물로 냄새를 잡아보겠다고 그냥 똥을 한 말통 가져와가지고 집에 옥상에 가서 막 했는데 그냥 똥 냄새가
아무리 해도 똥냄새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거는 없었어요. 누가 3천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옷 있잖아요. 옷 하는 옷에 독을 없애면은 3천만 원 준다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독을 없애는 걸 했어요. 우르시올, 예, 우르시올을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또 제가 미생물로 해서 없앴어요. 그런데 그 옷에 우르시올만 없으면 옷독이 안 타는 거죠. 마셔도 옷독 안 타는 거. 그럼 옷이 태양의 눈물이라 그래가지고요. 남자들한테는 최고예요. 태양의 눈물, 양기가 무진장 강한 게 옷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옷도 개발해가지고 저희 집에 있습니다. 옷 안 타는 옷까지. 그래도 똥은 못 없어요. 똥 냄새는. 그런데 저를 소개한 의사가 똥 냄새를 없앴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제 그 돼지똥이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걸르는 게 5단계, 4단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물을 하천에 그냥 버릴 때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얘는 향기로워요. 예. 먹지는 않겠지만 향기롭다니까요. 향기롭죠? 예. 이건 그냥 물에 하천에 방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를 그냥 하천에 방류할 수 있으니까 그 음성에는 150톤 매일 150톤 똥이 나와요. 그럼 150톤에 80%는 얼마예요? 80%면 30, 70 그 얼마지? 120이잖아요. 예. 예. 120톤을 80% 120톤을 그냥 방류하니까 3만 원씩 120톤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를 그 처리 시설로 보내려면 그 자원화 시설로 보내려면 3만 원씩 줘야 돼요. 120톤을 하루에 3만 원씩 줘야 돼. 120톤 3만 원이면 360만 원. 360만 원씩 매일 줘야 돼요. 근데 이 처리를 내면 그냥 방류해 버리 되거든. 그러면 남잖아요. 그런데 얘는 요거 바로 직전에는 얘예요. 액비. 예. 액비는 얘는 방류를 안 해요. 얘는 영양가가 벌써 많잖아요. 얘는 냄새가 저거는 향기로운 냄새가 얘는 구수한 옥수수 냄새 나요. 그죠? 구수하죠. 이거 했더니 그 강원도 원주의 오강원 그룹장님, 오강원 그룹장님 이거 마셨다니까. 예? 제가 마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마실 수 있는데 단 충남대학교 농업과학 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해서 혹시 여기 몸에 해로운 게 있는지를 공사한 후에 마실 수 있다는데 그냥 덥석 애들이 마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냄새가 완전히 잡힌 거예요. 얘는 공짜로 방류하는 애고, 얘는 1리터에 요거보다 조금 크죠. 1리터에 3만 원으로 농협 하나로 마트에 있습니다. 얘는 액비예요. 3만 원. 그래서 얘가 어디로 하냐면 그 골프장에 들어갑니다. 예, 잔디. 일반 액비는 비료나 화학 약품이고 얘는 돼지 몸에서 나온 거니까 미생물이 10의 9승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10의 9승이 있으면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영양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밭이나 이러면 작물이 130%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또 가서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이 그 강원도 둔내라고 있어요. 횡성 위에. 거기 가서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고추 농사를 했는데 얼마나 고추가 그냥 많이 달리는지. 예, 이 액비. 그래서 얘는 1리터에 3만 원. 그러면 1톤이면은 3천만 원. 1리터가 3만 원이면 톤이면 1000배잖아요. 3천만 원. 1톤에 3천만 원. 100톤이면 30억. 100톤이면 30억. 이거는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똥을 받을 때는 1톤에 얼마요? 3만 원. 처리 비용 3만 원. 1톤에 3만 원이에요.
이걸 팔면은 1톤에 3천만 원. 팔면 얼마나 팔 수 있느냐 싸움이에요. 예, 이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그냥 방류하면 공짜. 그러면 톤당 3만 원. 그래서 200톤을 가져오면은 하루에 600만 원씩 벌어. 그냥 받는 것만 600만 원. 그리고서는 이제 액비로 만들면 이거는 지금 3만 원 받지 말고 3천 원만 받아도 되겠냐? 3천 원만 받아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이제 짜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아주 미약하게 잡아놓고 받는 돈만 해도 엄청난 부분이고, 얘를 그럼 80%는 액비예요. 20%는 건더기잖아요. 그 슬러지. 20%는 얘예요. 이 카본 그 차콜이라고 유기질을 수치로 만들어요. 이 수치로 만드는 걸 정부에서 지금 적극 장려해가지고 법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법 개정은 됐고 국회는 통과했고 이제 행정명령만 나오면 돼 있어요. 올해 초 행정명령인데 이렇게 수치로 만들어요. 얘는 수치로 만드는 건 받는 거는 똥 받는 건 얼마라고 한 톤에 1톤에 3만 원. 얘는 수치로 만들면 내보내는 건 10만 원. 화력발전소에 보면 10만 원 받아요. 연료로 1톤에 잘 탄다는 게 수시니까 잘 타잖아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1톤에 10만 원. 예? 그런데 요걸 차콜 협회가 있어요. 차콜 협회. 얘를 차콜이라 그래요. 차콜 협회는 뭐냐면 그 잡나무들 있잖아요. 그걸 가루로 만드는 걸 갖다 숯을 만들어 가지고 화력으로 다 쓰는 거. 그 차콜 협회. 아니, 화력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농토 개량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토양, 산성화되어 있는 토양을, 이건 숯이 되면 알칼리잖아요. 그러니까 알칼리로 바꾸는 데 쓸 때는 차콜 협회에서 170만 원 1톤에.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가 나무가 엄청나게 이 가지 치는 나무들, 산림청에서 가지 치는 나무의 그 폐가지도 엄청나거든요. 그걸 갖다가 잡목들을 막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잡목을 하기 위해서 얘는 돼지똥, 사람똥, 그다음에 종말 처리장에 있는 그 폐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 하수구 그 종말 처리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숯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지원해줘요. 톤당 5만 원 지원해주고 이렇게 만드는 장비 70%를 지원해줍니다. 장비값을 70%를 지원해줘요. 이런 만드는 종말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70% 지원해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왜? 그 음식 쓰레기, 그 다음에 사람 똥, 돼지 똥, 그 다음에 식물똥이 뭐냐면 식물이 똥이 뭐겠어요? 부산물, 낙엽. 여기 세종에 호수공원이 큰 게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1년에 그 낙엽 처리비가 100억입니다. 이게 한 도시에서 낙엽 처리비 100억. 그럼 세종만 하겠어요? 다른데 그 가로수 나무를 처리한 걸 아무데나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처리해 줘야 돼요. 돈을 내고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 그 호수공원에는 하나의 공원에서만 100억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똥, 동물 똥, 식물똥, 이걸 가지고 차콜을 만들어서 토지 개량으로다가 쓰게 되면 톤당 170만 원. 근데 그것은 만상 한계가 있으면 화력발전으로다가 쓸 땐 톤당 10만 원. 예, 그래서 토지 개량용으로다가 가게 되면 그 탄소 배출권 6만 원, 톤당 6만 원. 정부 지원금 5만 원, 11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량용으로다 공짜로 줄게 이래도 11만 원 벌어. 예, 정부 지원금 5만 원, 탄소 배출권 위원회에서 탄소 배출권 6만 원, 11만 원 벌어요. 자,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냄새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를 잡는 게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없어요. 중국에 가서도 중국하고도 포스코 건설하고 같이 가가지고 중국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걸 했거든요. 그 중국이 이 기술을 카피하려고 3개월 동안에 하자마자 답을 안 하고 샘플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아주 독특한 기술입니다. 제가 막 헬라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7가지의 돌가루 합성 돌가루가 있어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돌가루하고 엑소종 화장품 넣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막 바르고, 예, 이제 목욕할 때 그거 넣고 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 또 한 30분씩 있어보고 제가 별 테스트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7가지 돌가루가 있는데 이 돌가루가 생각해보세요. 얘가 하는데 5일 정도 걸리거든요. 150톤씩 매일 들어오는 게 5일이면 750톤이 그닥히 잠겨있는 그 처리장이에요. 거기에 750톤이 들어가 있는 처리장에 이 돌가루를 얼마나 집어넣느냐. 미생물 들어가도 다 제압됩니다. 이 그 돼지똥균에 어떤 미생물을 넣어도 미생물이 변종돼 가지고 못 이겨내요. 그리고 이미 가스를 품어내는 걸 어떻게 잡냐고. 근데 이 가루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 미리 세팅할 때 밑에다가 싹 깔아놓고 정기적으로 다 이렇게 미생물도 아니고 이 가루 7가지 이 가루만 주더라고. 예? 그랬는데요. 이 가루가 딱 있으면 거기 이제 그 돼지 분뇨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요. 얘 가루랑만 접촉이 되면 균은 죽어요. 부패균, 냄새를 내는 부패균 죽고 유용균끼리 막 몸을 비벼. 예, 미생물들은 입이 없어요. 예, 미생물이 이쁜 거 봤어요? 입이 없어요. 미생물끼리는 이렇게 비비면서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비비면서. 근데 얘 그 가루에 가면 막 몸을 비비면서 끈적끈적한 액체를 분비해요. 다른 데서는 미생물이 비벼봤자 안 나오는데 얘가 들어가면 끈적끈적한 액체가 분비되는데 그 액체가 다공성 온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생물 부산물인데 엄청난 공기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 그 개체수의 부피보다 300배나 되는 냄새를 잡는 기공이 숯 같은 기능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똥 그 처리하는 그 전체 물이 다공성 그 온이로다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 냄새는 싹 잡아버리고 부패균은 싹 죽여버리고 유용균만 10의 9승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개입니다. 이 10의 9승이 살아있는 액비가 나온 거예요. 땅을 바꾸는 것은 이 수술 땅하고 섞어주고 그러면 알칼리를 바뀌잖아요. 그리고 얘도 기공이 많으니까 부패한 것들은 다 잡고, 그리고 얘를 뿌리게 되면 여기는 엄청난 미생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양이 옥토로 바뀌는 거고 옛날 토양으로 바뀐다 얘기입니다. 양어장에 얘를 뿌리면은 고기들이 엄청나게 잘 자란다. 그래서 이 물에다가 송사리 고기를 키워보는 실험도 했더라고요. 먹이를 안 줘도 돼. 얘가 얼마나 그냥 고기들이 이거 영양분에 취해가지고 잘 사는지.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건, 자, 우리가 3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요 밑에는 어떻게 했냐? 축협이 먼저 덤비겠죠. 축협 회원들이, 예, 똥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 자기는 돈을 3만 원씩 내는데 자기가 이 회원이 되면 3만 원을 받는 중에 자기 일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워너비가 힘든 거 뭐냐면 IT 얘기를 하지 않나,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나, 블록체인 얘기를 하지 않나, 뭐 엑소 좀 난생 처음 들은 거 전달도 못하겠어. 전달 못하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는 말은 못하겠고 통장 찍힌 거 봐. 통장 찍힌 거 이거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축협 회원들은, 축협에 있는 우리나라 축협 회원들은 자기가 돼지를 지으든, 예? 그 소를 기르든 돈을 내잖아요. 그 돈을, 이 회사는 돈을 받는 회사다.
그 받는 회사의 40%를 네가 나눠 갖는다. 확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축협 회원들이 들어올 거라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액비가 됐든 이게 됐든 액비가 됐든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은 뿌려야 되잖아. 그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저거 인허가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되면 야 이거 내가 뿌려야 되는데 농협에서 사면 3만 원이야. 근데 우리 회원이 되면 너한테 10,000원에 줄 수 있어. 그러면 회원이 되면 10,000원이지만 내가 10,000원 사서 뿌리는 것에 대한 수익은 이 회사가 가지니까 그럼 내가 이 회사 회원이 되면 돈을 나눠 가질 거 아니냐 이거죠. 이들은 대본에 안 되니까 농협 회원은 축협조합원, 농협조합원, 수협조합원이 밑에 쫙 깔릴 거다. 자기네 분야의 일이니까. 원예조합원 이건 더 좋아. 원예는 원예는 하우스 밑에서 햇빛 잘 못 보니까 오리지널 미생물 액비가 들어가야 되거든. 원예조합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쫙 붙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고 우리 밑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수당을 받잖아요. 수당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언젠가는 맨 밑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밑에 이들은 여기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4천억짜리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런 플랜트 처리하는 플랜트가 100개가 전국에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벌어지는 돈을 n분의 1로 여기 나눠주니까 물론 전체가 나눠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 똥이 들어올 때 돈 벌고 나갈 때 돈 버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고 이것이 국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막 퍼져나가잖아요. 예? 돼지똥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나라 있으면 있어. 돼지똥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나라. 몽골. 거기는 초원에서 기르러 가지고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초원 가 보니까 양도 초원에서 기르고 소도 초원에서 기르러 가지고 사료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안 해요. 똥 걱정도 안 하는데. 근데 집단으로 다 키우는 데들은 이 분뇨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분뇨 때문에. 그래서 이 자연의 문제도 해결하고 들어올 때 돈 벌고 나갈 때 돈 버는 이 아이템을 잡았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똥협이다. 똥협입니다. 애칭이에요. 애칭. 똥은 나쁜 줄 아는데 똥이 돈이 되는 것처럼 짜릿한 게 어디냐. 남들은 거추장스럽고 남들은 회피하는 걸 우리는 그것다 돈 번다. 실제는 DD 조합입니다. DD 조합. DD가 뭐예요? 똥. DONG. 이러면 동, 이러면 똥. 그래서 DD 조합입니다. 그냥 약칭 똥협. 임팩트가 있잖아요. 똥협. 근데 이제 실제는 그 애칭이고 분뇨 자원화 협동조합이에요. 좀 양반스럽잖아요. 분뇨 자원화 협동조합 양반스럽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똥협이 잘 된다니까요. 똥협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이 똥협에 누가 연결되냐면 제일 먼저 축협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농협 그다음에 수협 이래서 우리는 이들이 영업을 다 해주고 이들은 모든 축협 회원이니까 여기로 얼마나 그 똥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분뇨를 갖다 주고 이들은 여기서 만든 액비를 얼마나 자기 밭에다 뿌려줄 거냐고요. 우리가 영업 안 해도 이들이 들어오면 이들이 영업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가장 옛날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재활용 사업이 돈 많이 번다 그랬어요. 쓰레기 사업. 쓰레기 사업이 돈 많이 벌고 코올레기 돈이 제대로 번다는 거예요. 마진이 많아. 코올레기 돈 안 깎잖아 애들은. 그래서 코올레기 돈 그 학교 앞에 있는 문구사 이 코올레기들한테 받아내는 돈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진짜 돈일 수 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사업을 재활용 사업을 무시하지 마라. 원가가 제로잖아요. 원가가.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원가가 있어요. 매출을 이렇게 원가가 있는데 얘는 원가가 없을 뿐더러 원가가 돈이야. 원재료가 받을 때 돈 벌고 내보낼 때 더 큰 돈 벌고
근데 마케팅을 잘하면 더 큰 돈을 버는데 농협과 축협과 수협이 들어오면 알아서 영업을 해줘요. 자기가 써야 되니까. 예? 이래서 이동협 사업은 한참 내려가도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되고 즉각적으로 돈이 되는 것이다. 예, 시설 만드는데 3개월이면 다 만듭니다. 예, 공장을 만들고 하는데 왜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 위에 우리 시설을 덮는 거거든요. 예, 기존에 이렇게 그 처리하는 처리 시설인데 거기에 우리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가지고 싹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이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20, 200, 2000 야 여기 있는 분이 왜 여기는 니네끼리만 했냐 나도 들어가자 이러면 싸움 나서 안 돼요. 예. 그럼 2,000명이 있는데 누구를 두어야 되냐 여기 피 터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예. 20, 200, 2,000, 2만, 20만, 200만 200만은 사람 수가 아니에요. 200만 코드 수협 축협 우리는 한 코드씩만 가요. 돈 없으니까 지금 당장 한 코드씩만 가다가 축협 농협 수협은 자기 조합원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예? 대출하니까 코드 수가 그냥 왕창왕창 이분들은 들어온다니까 이쪽 세계를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퍼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농협 축협 회원들이 끼지 못합니다. 우리 산매매 쭉 가다가 여기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좀 얼추 들어가면 이제 이미 가동되고 있는 데서 돈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그런 정보들을 주면서 쫙 퍼져나갈 수 있겠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부탁하는 건 뭐냐면 베팅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당 나오는 거 탁 또 하고 막 빚내가지고 또 하고 예? 예? 돈이 통장에 꽂히기 시작하니까 막 급전을 돌려가지고 하면 본사가 어렵습니다. 제발 여기서 아우성치더라도 여기가 버텨주면 본사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이 방패를 해주면 본사는 살아. 근데 여기서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우성치네. 여기서 왜? 돈 되니까 상위에서 그냥 더 베팅을 치가지고 막 달러 이자를 빼고 막 담보를 해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되게 돼서 여기 아우성치인데 여기 아우성치니까 여기는 바로 본사를 공격해버리고 예, 힘을 잃잖아요. 예,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이템 할 때 여기는 한 구자밖에 못 들어와요. 예, 여기도 한 구자밖에 못 들어옵니다. 예, 여기는 이제 5구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더 풀어주는 부분이고 여기는 반드시 여기를 해줘야 돼요. 예, 5구자이면 여기 와서 5구자. 자기 밑에 깔지 못하고 자기 바로 밑에 사람을 키워줘야 돼. 예, 키워줘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지고 이번에는 이 밑에를 위해서 40 이렇게 수당을 매출의 40%를 줬잖아요. n분의 1을 20%만 현금 주려고 합니다. 20% 왜 줄여주냐? 20%는 이 동협의 이 회사 만들 그 4천억의 목표인데 4천억 회사 만들 때 그 회사의 지분을 주려고 그래요. 예, 돈 받으면 다 쓰고 잠깐만 베팅하니까 지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20%는 돈 가지고 쓰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20%는 지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목표가 이제 4천억짜리 법인을 만드는 건데 안 되면 400억짜리, 예, 그것도 안 되면 40억짜리 만들겠지만 이제 목표는 4천억짜리 이런 분뇨 처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4천억짜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4천억짜리를 우리가 현금을 4천억짜리를 드리면 정부 지원금이 8천억이 들어옵니다. 8천억이 들어와서 1억 2천짜리가 돼요. 아니 1조 2천억짜리 정부 지원금 70% 있다 그랬잖아요. 1조 2천억짜리 법인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법인은 주식회사는 4천억 주식회사로 4천억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 돈 액수만큼. 아마 전체면은 많으면 반,
적으면은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본사는 번 돈을 갖다 본사 자금을 넣는 거고 20%씩 현금 받고 20%는 주식 받으니까 그걸 모아지면은 4천억 중에 2천억이 전 회원이 나눠 갔든지 1,500억 정도를 나눠 갔든지 나눠 가져요. 자, 1,500억이라고 생각해 보자. 1,500억. 자,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1,500원씩 나눠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시설을 다 완성하면 어떤 일이냐면 얘는 4천억짜리 법인인데 1조 2천억짜리의 자산을 갖게 되는 거니까 회사 규모가 1조 2천억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3배가 늘었잖아요. 1,500이 3배가 4,500억 원어치를 보유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는 수당이 그 40%를 20%만 받았지만 그것이 3배가 뛴다. 예, 시설만 완성돼도 3배가 뛰어. 그러니까 수당을 혹시 못 받아도 이 자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매출. 이때는 근데 이제 이 그 플랜트에서 이제 분뇨를 받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뭐가 됐든 처리는 나중이고 분뇨 받을 때 이제 매출이 뜨잖아요. 매출이 뛰게 되면 그 매출이 뜨면서 기업 가치는 쫙 올라가는 거죠. 더. 그러면 이 가치는 4,500억이 9천억이 될 수 있으니까 내 지분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맨 밑에 있는 분들도 손해 보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예, 물건을 살 때 화장품 그 부스터 샀지, 물건 갖췄지. 그다음에 20% 내가 수당 내 밑에 생길 때 또 수당 받지. 그다음에 그 전체 매출에서 20% 받지. 그리고 그 2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지분이 막 점핑해니까 나는 남는 장사야 한다 이거죠. 이제 이런 뭐 잘 이해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전에 잘못했던 경험을 이제 바꾼다. 눈을 보면 딱 느낄 수 있게끔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똥을 취급하는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만 말아달라. 똥협이 완전히 판세를 바꿀 수 있다. 판세를 전 세계 판세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2시부터 이렇게 이제 10분 전입니다. 2시간 강의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정보를 문서로 드리고 윗분들이 이렇게 또 전달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에 으쌰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본사는 맨날 뜯어가려고만 했냐 이제 이러는데 본사 뜯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산을 만드는 거 컨트롤하는 거니까 본사를 배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고 지분도 없고 사업자도 없잖아요. 코드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워너비를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놔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와서.